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우주의 마지막 장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런 엄청난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발견 덕분에 인류가 하나의 미스터리를 딱 해결했는데 그 대신 훨씬 더 깊고 더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대로 풍덩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노벨상 시상식에서 인용됐던 아주 철학적인 시 한 편으로 열어볼게요. 덴마크 과학자 피트 하인의 시인데요. 이게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가 얼마나 거대한 스케일인지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매달려서 풀어내려고 했던 바로 그 질문이죠. 자, 오늘 우리 한번 우주적 탐정이 되어서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질문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사실 우주 그 자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 있잖아요. 이게 아주 먼 옛날 태양계가 생기기도 전에 폭발했던 어떤 별의 잔해에서 온 거거든요. 또 우리를 땅에 딱 붙어있게 하는 중력, 이게 바로 행성과 별의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 그 힘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주의 운명을 묻는다는 건 우리 자신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탐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가 풀리기 전에 과학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 바로 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말 거의 한 세기 동안 모든 과학자들은 한 명의 확실한 용의자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력. 세상의 모든 물질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바로 그 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약 140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의 팽창이 빵! 하고 시작됐죠. 오븐에서 건포도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빵이 부풀면서 건포도들이 서로 멀어지잖아요. 은하들도 바로 그렇게 서로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모두가 하나의 결말을 예상했습니다. 바로 중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결국 이 팽창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멈추게 만들 거라고 말이죠.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엄청난 발견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거의 정설이었죠. 우주가 팽창하다가 언젠가는 멈추고 결국 중력 때문에 다시 한 점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빅크런치로 끝날 거다. 다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빅뱅이랑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과학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거였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막막한 질문 아니에요? 수십억 광년이라니 상상조차 안 되는 거리잖아요. 이 엄청난 난관을 과학자들은 어떻게든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해법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 해법의 이름은 바로 이하형 초신성이었습니다. 이 초신성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별 폭발인데요. 진짜 놀라운 건 폭발할 때마다 항상 언제나 똑같은 밝기로 빛을 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표준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이미 밝기가 정해져 있는 우주의 등대 같은 존재인 거죠.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정말 기발합니다. 일단 저 멀리 있는 은하에서 이 특별한 초신성을 찾아요. 그리고 지구에서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자, 실제 밝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얼마나 희미하게 보이느냐를 가지고 역으로 그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우주의 등대들이 보내온 신호, 그 증거들이 어떻게 이 모든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그 데이터는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주 팽창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면 아주 먼 곳에 있는 초신성들은 우리 예상보다 더 가깝게 있어야 하니까 더 밝게 보여야 했어요. 근데 현실은요? 정반대였습니다. 관측된 초신성들은 예상보다 정말 훨씬 더 희미했던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초신성들이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놀라운 관측 결과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이 기존의 빅크런치라는 모델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발견이 미스터리를 해결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팽창이 빨라지고 있다니 그럼 중력보다 더 센 뭔가가 우주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이 암흑 에너지라는 건요, 우주 전체를 바깥쪽으로 막 밀어내는, 그러니까 중력과는 정반대로 작용하는 정체불명의 힘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요, 아인슈타인조차 1917년에 우주상수라는 비슷한 개념을 제안했다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면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활한 셈이에요. 자,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우주 전체 에너지 중에서요, 무려 73%가 이 정체불명의 암흑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냐?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별, 행성,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포함한 이 보통 물질은 세상에 다 합쳐서 겨우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피트하인의 시를 떠올려보죠. 공격할 가치가 있는 문제는 반격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한다. 어쩌면 이 새로운 미스터리는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이제부터 맞서 싸워야 할 훨씬 더 가치 있고 흥미진진한 도전 과제라는 뜻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답을 찾았지만 그 답은 훨씬 더 큰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신비로운 곳이라는 걸 일깨워줬어요. 우주의 73%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숨어 있는 다음 미스터리는 또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